대한민국 콘텐츠 업계가 유례없는 법적 항명 사태로 발칵 뒤집혔다. 사법부의 방송 금지 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열흘 만에 해당 제작사가 보란듯이 시즌2를 만들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제작 의지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권위와 저작권 윤리를 향한 미친 도발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스튜디오 C1이 쥐고 있는 카드는 무엇이며 왜 이토록 위험천만한 도박을 강행하는 것일까? 본 매체는 이번 사태의 이면과 향후 미칠 파장을 심층 취재했다. 12월 19일에 레드카드, 그리고 12월 29일에 선전보고.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튜디오 C1의 프로그램이 JTBC의 인기 예능, 최강야구의 독창적인 포맷, 핵심 인력 구성, 그리고 특유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그대로 복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시청자들에게 최강야구의 정식, 후속편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정당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사실상의 표절과 부정경쟁 행위를 명확히 인정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법률적 검토를 마친 듯한 스튜디오 C1은 불과 열흘 뒤인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꽃야구 시즌2 제작에 전격 착수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다. 법원이 시즌1의 제작과 배포를 금지하며 레드카드를 꺼내 들자마자 곧바로 시즌2라는 이름으로 판을 다시 짜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법망의 허점을 비웃는 신종 꼼수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2. 스튜디오 C1의 논리 가처분은 시즌1일 뿐. 시즌2는 창작의 자유다. 스튜디오 C1의 입장은 단호하다 못해 공격적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치밀하게 계산된 법리적 빈틈을 파고든다. 첫째, 법원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본안 판결이 아닌 잠정적인 가처분일 뿐이라는 점이다. 가처분은 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방송을 막는 조치이므로 본 소송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스튜디오 C1은 가처분이 이미 제작된 시즌1 영상물에 국한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가처분의 효력 범위에 대한 해석이다. 즉, 내용을 일부 달리하거나 형식을 변형한 새로운 시즌2를 준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논리다. 제작사 관계자는 시즌1에서 지적받았던 유사성 요소를 대폭 수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의 구성을 준비 중이라며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에 방송사의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싸늘하다 못해 위태롭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금지한 것은 단순한 제목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가진 본질적 구성 요소의 결합이다. 핵심 알맹이를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나오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3. JTBC의 분노 콘텐츠 생태계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기술 탈취. JTBC는 12월 30일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통해 스튜디오 C1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JTBC 측은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는 행태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스튜디오 C1의 행보를 단순히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인력의 무단 편취로 규정했다. 특히 JTBC는 최강야구의 핵심 제작진이 대거 스튜디오 C1으로 이직하며 기존 포맷을 그대로 이식한 점을 기술 탈취와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포맷은 예능 제작진에게 피와 땀 같은 자산이다.
이를 한순간에 가로채고 법원이 방송 금지를 명령하니 이름만 바꿔서 또 나오겠다는 것은 상도덕을 넘어선 파렴치한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JTBC는 시즌2가 실제로 제작되거나 방영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고소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장을 보겠다는 태세다. 팬들의 집단행동 스포츠는 공공재인가? 방송사의 사유물인가? 이 사태의 또 다른 축은 시청자들, 특히 야구 팬들의 여론이다. 4.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팬들은 제작 강행 지지 서명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스튜디오 C1의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스포츠 예능의 본질에 닿아 있다.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모여 팀을 만들고 혹독한 훈련을 거쳐 경기를 치르는 과정은 야구라는 종목이 가진 보편적인 문법이지 특정 방송사가 독점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논리다. 탄원서에 참여한 한 팬은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최강야구의 아류작이 아니라 독립적인 야구 콘텐츠로 보고 열광했다.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판결이 오히려 구저변 확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라커룸 대화나 드래프트 방식 같은 연출이 클리셰일 뿐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5. 핵심 쟁점 포맷 저작권의 보호와 창작 권력의 충돌.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에서 포맷 저작권 보호의 한계를 시험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예능 포맷은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구체적인 대본이 없어 저작권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판결은 예능의 연출 기법, 서사 구조, 캐릭터의 결합 방식 또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전문가들은 스튜디오 C1이 시즌2에서 법적 심판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목만 바꾸는 차원을 넘어 시즌1에서 지적된 최강 야구와의 유사성을 유전적 수준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시즌2 역시 비슷한 편집점, 익숙한 캐릭터 설정, 경기 운영 방식을 답습한다면 이는 사법부를 대놓고 우롱했다는 괘씸죄까지 더해져 제작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강력한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결론 끝나지 않은 치킨게임, K 콘텐츠의 창작 윤리를 묻다. 스튜디오 C1의 시즌2 강행 선언은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법부와의 전면전 구도를 형성했다. 이것은 단순히 두 거대 미디어 기업 간의 자존심 싸움을 넘어선다.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내부의 창작 윤리와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성숙하고 견고한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12월 29일의 선언은 거대한 불꽃을 일으켰고 여론은 그 열기에 휩싸여 거세게 끓어오르고 있다. 사법부가 자신들의 권위에 대담하게 도전하는 이 위험한 도박에 어떤 추가적인 강력 조치를 내릴지, 아니면 스튜디오 C1이 법원조차 납득할 만한 완전히 새로운 야구를 창조해낼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시선이 차가운 겨울 야구장으로 쏠리고 있다. 이 전쟁의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모든 예능 제작의 문법과 저작권의 경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